요 기본적인 요 코드들이 이게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당장 하나하나 막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코드들이 실제 프로그램과 이 실제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실행하는 요 프로그램과의 그 동작이 똑같이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이 코드와 여기서와 이 관계가 하나하나 전부 다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엔 이 프로그램 이미 이 백지를 하나 그리는 이 프로그램 하나조차도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닌 겁니다. 콘솔 창의 아닌 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익혀야 될 건 뭐냐? 요 메시지가 처리되는 이 원리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숙제가 이제 이쪽만 위주로 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다른 것들 하나하나씩 사용을 하면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슬슬 이 법 위에다가 엔진을 하나씩 이제 연결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은 작업을 할 때, 그, 이렇게 그냥 쓰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키보드 입력이 있다고 해서 이쪽에다가 입력을 전부 다 놓고 쓰지 않습니다. 파일을 하나 더 만들죠, 파일을.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추가, 클래스, 예를 들어서, 음, 윈도우가 두 개 뜨고 있는데 하나 지우겠습니다. 자, 요 윈도우라는 애를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그걸 이제 클래스 랩핑이라고 하는데 객체지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간단해요. 자, 우리가 절차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뭔가 물체를 그리고 싶다. 그리고 싶을 때 네모 같은 걸 하나 좀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코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물체를 딱 그려봅시다. 그럼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한 줄 한 줄씩 내가 그리고자 하는 물체를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입력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동그라미도 그려지고, 네모도 그려지고, 뭐 회색깔 네모도 그려지고 이렇게 코드가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줄 한 줄씩 추가를 해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간단한 프로그램 정도로 만들 수 있겠지만 게임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그 코드를 짜기가 난해해져요. 이 안에 모든 코드가 이제 뭐 while문부터 if문, 조건문, 반복문들이 다 들어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간단한 것 쪽은 괜찮겠지만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뭔가 새로운 거 하나 추가하는데 앞전의 코드들을 다 읽어줘야 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데도 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절차지향이 아니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러죠. 객체지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OOP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모가 있다. 그러면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나의 네모를 만들고 그리고 뭐 네모에 필요한 데이터를 설정해 주고 네모를 그리기 위한 함수를 설정해 주고 그리고 뭐 동그라미가 있다. 하나의 뭐 서클 클래스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 함수가 구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많은 코드를 뭐 네모를 그린다고 하나 했을 때 let 뭐 rt1 해주고 rt1 렌더 딱 두 줄을 호출해 버리면 이 안에 이 코드가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끔 클래스로 묶어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질문 중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항상 이제 옳은 방법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명확하게도 이 방법에는 약간의 서로 간의 장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절차 지향은 프로그램 한 줄 한 줄씩 유기적으로 쭉 실행하는 방법이었고, 객체 지향은 이제 하나의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코드를 재사용하는 데 집중을 했던 이런 방식의 코딩 스타일이죠. 그래서 장단점을 좀 알아보자면, 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코드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서로 왔다 갔다 해놓게 하고 실행을 했을 때랑, 그리고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 그냥 쭉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랑 속도 쪽에서는 당연히 이 친구가 더 빠르겠죠. 사실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빠르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큰 장점이라고 요새는 보기가 어렵긴 하죠. 어렵고, 그리고 컴파일러가 효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해도 이 친구가 다 한 줄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새 와서는 큰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게임으로 치면은 간단한 게임. 게임은 사실 그렇게 간단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목 말고 그 뭐죠? 5개 맞추면 오목 정도 생각을 한다고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막 클래스 한 10개 가까이로 나눠서 작업을 했을 때랑 그냥 함수로 while문 써가지고 업데이트 해주고 렌더 해주고 이렇게 딱 몇 줄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랑 이 친구가 저는 조금 더 적합을 하다고 보거든요. 절차지향적 방식이. 자, 이유는 간단하죠. 내 프로그램을 만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이 친구가 뭐 나중에 크게 유지보수가 될 일이 없어요. 오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이렇게 5개가 놓이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뭐 6개가 놓으면 필살기가 써진다든지 앞으로 뭐 7개가 되면은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 없는 애죠. 그럴 땐 또 절차 지향이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요새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다 큽니다. 하나의 게임을 만들어도 작은 규모의 게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게임의 제작이 필요한 그 컨텐츠적인 부분 외에도 뭐 엔진을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또 많고, 그 엔진에서 자체적으로 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코드들, 그리고 뭐 그래픽이나 뭐 네트워크 이런 것도 붙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게임 외적으로도. 그리고 렌더링, 물리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절차 제한과 객체 제한의 장단점이 묶여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로직들이 네트워크,
게임 로직, 물리 로직, 렌더링 로직들이 하나의 코드 파일에 전부 다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아마도 머리가 많이 근지근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눠서, 잘 나눠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장단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내가 혼자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도 이제 와서는 객체 지향을 쓰지 않고는 개발을 하기가 많이 어렵다. 왜? 내가 작성한 코드도요, 여기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을 더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절차 지향적 프로그래밍이죠. 한 줄 한 줄씩 보면. 자, 근데 절차 지향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 사실 이 화면을 하나 띄우기 위해서는 어, 굉장히 많은 로직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띄우기 위해서 이 정도의 코드만 존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create window라는 뭐 함수를 호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쵸? 지금 우리한테는 헤더밖에 볼 수가 없죠. 이 CPP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 객체 지향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업들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음, 절차 지향의 장점이 있었죠? 속도 면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상에서 여러 가지 최적화나 이런 걸 고민을 했을 때, 결국은 이 속도 면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절차 지향으로 코드를 짜여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그래서 우리가 뭐 개발할 때 STL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STL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라는 그 STL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배열 그리고 뭐 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현이 돼 있거든요. 가져다 쓰면 돼요. 공적 배열 이런 것들. 그 이제 벡터라고 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기능을 많이 들어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푸시 100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데이터가 뒤로 이렇게 하나씩 붙습니다. 근데 푸시 프론트도 있고 뭐 비긴 함수도 있고 엔드 함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분명 이 친구도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선 속도 관련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일반 정적 배열 뭐 10,000개 이렇게 잡아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라이브러리나 뭐 API나 이런 것들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게임 만들 때는 지금 객체 지향을 쓰지만 어, 모든 사람이 또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하진 않습니다. 급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업 스타일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시기가 안 좋으면은 게임 회사보다 일단 다른 데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겠죠. 인베디드 개발이나 이런 쪽이 있죠. 인베디드. 흔히 얘기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뭐 소프트웨어나, 또는 뭐 프린터, 또는 뭐 공유기, 이런 이제 기계들을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기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자동차. 자동차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절차 지향으로 거의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90% 아직까지는. 요새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객체 지향 같은 거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우주선. 음, 우주선 비행기.
비행기 굉장히 복잡한 친구죠. 자, 비행기.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 계기판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보시면 항공기 계기판. 어느 정도 전자화 시스템은 되어 있거든요. 옛날 이런 비행기들에 비하면 이런 거 이제 옛날 비행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전자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하나의 이 역할들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 프로그램 하나는 딱 이거에 대한 정보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이거에 대한 정보만 표시하고, 우리가 화면을 그냥 하나 띄워놓고 이 프로그램 화면들을 각각 바꿔가면서 띄울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더 금전적으로 이득인 거죠. 근데 굳이 모니터를 여러 개 써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의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구현이 돼 있고, 분명 이것도 대부분 절차 지향으로 짜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점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규모를 하나하나 줄여서 절차 지향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 객체 지향을 쓴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유지보수, 추가, 확장이 쉬워질 수 있겠지만, 코드 재사용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여러 클래스들이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버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그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하게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는 정직합니다. 다만 사람은 실수를 무조건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작업할 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하나로 쪼개서 그냥 절차 지향을 오려 했을 때 버그도 적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베디드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도 어느 정도 뭐 자동화 시킬 수 있고, 사실 자동차가 자동 주행이 되는데 비행기는 더 쉽다고 보거든요. 왜? 전 그냥 사방향이 다 뚫려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러지 않게 하는 이유가 아직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 속도나 이런 것도 순간에, 잠깐의 10초, 30초 그런 잠깐의 반응 속도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도 아직도 절차 지향이 그 더 선호가 되고 있을 겁니다. 다 버튼 하나하나가 지금 아날로그죠. 음. 다 제각각 따로따로 구동계가 구현이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버튼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가 먹통이 돼버리면 이 전체가 먹통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먹통이 돼도 이쪽 거, 뭐 그 기장석이 먹통이 돼도 부기장석에서 제대로 작동이 돼서 또 원활하게 착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베디드 이런 쪽에서 절차 지향이 선호가 될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 윈도우 API는 오히려 저런 쪽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의 몫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현이 돼 있고, 어,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나에 이쪽에다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눠서 사용을 한다. 프로그램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해보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두 개로 나눠버릴 겁니다. 엔진을 하나 따로 둘 거고요. 엔진 프로젝트. 그리고 우리 이제 요거 메인 프로젝트. 윈도우 프로젝트겠죠.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개로 이것도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구분을 해 놓을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요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